거친 파도와 바람이 영겁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낸 땅. 섬의 주인은 자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자그만치 3,400여 개. 섬들은 저마다 숱한 생명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또 어딘가에서는 생명을 키워내는 몸부림이 있는 곳. 섬은 오늘도 살아 숨쉽니다. 천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앞바다. 정겨운 섬들이 저마다 아기자기한 멋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목포에서 회속선으로 4시간을 달리자 절해고도 가거도가 나타납니다. 육지에서 136km나 떨어진 국토 최서남단 섬입니다. 하루 한 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이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둘레가 22km로 제법 큰 가거도. 3개 마을에 500여 명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밭은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되는데요. 섬 사람들 대부분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거도는 살아 숨쉬는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절벽과 기암괴석이 바다와 어우러지고 푸르고 거친 초원이 장관을 이룹니다. (6월) 초순. 섬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날아온 황노는 방목 중인 소떼를 따라다닙니다. 배설물에 붙은 구더기를 잡아먹기 위해서죠. 황노는 먹잇감을 가리지 않습니다. 맹독을 가진 진해도 서슴없이 먹어치웁니다. 해안가 절벽 밑에는 쇠뱃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도 역시 동남아에서 날아왔습니다. 쇠백로 한 마리가 갯가로 사냥 나왔네요. 녀석이 노리는 것은 치어떼. 주로 육지에서 생활하는 쇠백로는 바다 사냥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몸부터 던지는데 무작정 바다에 뛰어든다고 될 일이 아니죠.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은 쇠백로.
이번에는 고기가 발밑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 노력하는 새에게 복이 있네요. 가거도 앞바다에는 조그마한 부속 섬들이 떠 있습니다. 희귀한 바다새들이 날아오는 구굴도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바다새 탐사에 나섰습니다. 맨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텃새인 가마우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어미새가 위 속의 먹이를 꺼내 새끼에게 먹입니다. 무인도인 구굴도에는 나무는 별로 없고 밀사초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 지천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밀사초가 뿌리 내린 땅, 여기저기 파헤쳐진 흔적이 보이시죠? (30cm) 정도 되는 굴 속 둥지에는 며칠 전에 날아온 바다제비 한 마리가 쉬고 있습니다. 바다제비과에 속하는 이 새는 다 크면 몸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중형급 바다새입니다. 바다제비는 일단 보통 제비만한 크기인데요. 부리가 이제 관부리라고 그래서 몸에 이제 염분을 빼내는 특별한 부리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부리는 바닷물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소금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먹이를 잡거나 해수면에서 도움닫기 할 때 필요한 물갈퀴도 있고, 기류를 타면서 장거리 비행하기에 적합한 긴 날개도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바다제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따뜻한 동남아에서 겨울을 지낸 바다제비는 여름에는 번식을 위해 가거도와 독도, 사할린 등지로 날아옵니다. 구굴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다제비 번식지입니다. 여름철이면 10만 마리 정도가 날아온다고 알려져 있죠. 바다제비는 대부분 굴을 파서 둥지를 짓지만 바위 틈과 노천에도 거처를 마련합니다. 3,000km가 넘는 먼 길을 날아와서 지친 데다가 굴을 팔 만한 밀사초 수풀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 인근에 그 새우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 신안 앞바다인데요. 그래서 그 인근 군락에 인근 그 새우가 많이 나는 곳 지역 해역에 가서 바다제비가 집단으로 먹이를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곳은 이제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침식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구굴도 같은 경우는 밀사초 군락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바다제비에 살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해가 지자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먼 바다로 나갔던 무리들이 돌아온 것이죠. 바다제비는 낮에는 주로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둥지가 있는 섬으로 돌아와 쉽니다.
바다에서 주로 생활하는 바다제비는 육지새처럼 특별한 착지 기술이 없답니다. 그냥 몸을 던져 내려앉는데요. 이때 푹신푹신한 밀사초가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착륙에 성공한 바다제비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표정들이네요. 자세를 가다듬은 녀석들은 재빨리 둥지가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자기 둥지를 찾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바다제비는 새로 굴을 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에 다른 바다제비가 썼던 둥지를 그냥 사용합니다. 아니면 조금 고쳐서 쓰는 정도죠. 바다제비 한 마리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안에 누군가 있었군요. 한정된 수의 둥지를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나중에 들어온 녀석의 반격도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결국 내쫓기고 맙니다. 집을 지켜낸 녀석 표정이 의기양양하죠? 둥지 밖에서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부리를 물고 놔주지 않네요. 사람이나 새나 노력 없이 거저 좋은 집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새벽 4시, 섬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휴식을 취한 바다제비들이 먹이 활동을 하러 바다로 떠납니다. 날개가 긴 바다제비는 육지새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날 수 없습니다. 트인 곳으로 나와 행글라이더처럼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올라야 합니다. 바다제비들은 천적을 피해 먼 바다까지 나가 먹이를 잡습니다. 작은 새우나 오징어 종류를 주로 사냥합니다. 새들이 빠져나간 낮 시간, 둥지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둥지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바다제비가 있네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군요. 짝짓기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바다제비는 한 번 부부 인연을 맺으면 평생 동안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둥지를 쓰며 금슬 좋기로 소문나 있죠. 수위살모사가 나타났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사나운 포식자죠. 하필이면 바다제비 한 쌍이 쉬고 있는 굴로 들어가네요. 낮 동안 쉴 거처를 찾아온 겁니다. 수위살모사는 알은 먹지만 다 큰 바다제비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바다제비들 위해서
아예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트네요.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지 쉬고 있던 바다제비가 몸을 일으킵니다. 서로가 놀란 상황. 당황했는지 달아나 버리네요. 수살모사가 언제부터 이 섬에 정착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섬에서 녀석들은 육지에서보다 크게 자라나 있습니다. 또 한 무리 여름 철새들이 가거도에 날아왔습니다. 남쪽 나라에서 날아온 칼새는 여름 동안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러 온 것이죠. 원래 민첩한 칼새는 사냥할 때면 움직임이 더욱 빨라집니다. 공중에 있는 날모기 같은 먹잇감을 순식간에 낚아채기 위해서죠.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는데 사냥하는 모습이 전투기를 떠올리게 하네요. 바닷가 절벽 밑에는 바다 직박구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갯강구 같은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 녀석도 가거도에서 번식하고 가을철에 떠납니다. 진기한 손님도 보이네요. 특이한 걸음걸이의 이 새는 검은 해오락입니다. 동남아에서 북쪽 나라로 날아가다가 잠시 들른 것이죠. 여독도 풀고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말이죠. 곤충류 같은 먹이가 풍부한 가거도는 나그네 새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희귀한 새와 맹금류들이 봄과 가을철에 가거도를 거쳐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520여 종 새 중에 가거도에서만 300종 이상 보인다고 하니 굉장하죠. 중국 동남부 해안을 떠나서 이동을 해오는 철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직선 거리로 약 400km 정도가 되니까요. 그 거리를 철새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10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날아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철새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보이는 섬이 가거도와 홍도, 흑산도 지역이기 때문에 철새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섬 한복판에는 제법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가장 높다는 독실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섬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입니다. 600종 넘는 식물이 있는 독실산은 식생의 보고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천연의 난데림을 품고 있기도 하고요. 마을 할머니들이 채비를 갖추고 후박나무 숲에 모이셨네요. 가거도 후박나무는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물 오른 여름철에 벗겨서 말린 후박나무 껍질은 한약재로 팔리는데요. 전국 생산량의 70%를 가거도산이 차지합니다. 전에 5개를 치고다 살았지요. 이런 거 뺏겨서. 산 없는 사람은 너무 이제 일해서 이렇게 싹도 받아먹고 이제 해서 이렇게 지내. 이거 얼른 커버려요. 날이 따스면 이거 따순데. 잘라낸 둥치에서는 금방 새 줄기가 올라와 몇 년이면 훌쩍 자랍니다. 새로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섬에 사람이 정착한 건 1800년경.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자 가히 사람이 살만하다라는 뜻의 가거도라 불리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에 의지하는 섬 사람들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항구와는 분주해집니다.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태풍이 오면 방파제도 소용없다고 하네요. 바람 오면은 태풍이 저리 넘어서 여기까지 올라가. 너만 여기까지. 작년 여기다 기물 세놨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 다음 날 강력한 태풍 메아리가 섬을 덮쳤습니다. 10m 높이 방파제 위로 파도가 넘어옵니다.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파도. 전날 배들을 끌어올린 덕분에 다행히 항구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쇠로 만든 물탱크도 20m를 날아가 길가에 처박혔습니다. 섬에서 가장 바람이 덜 부는 산 중턱. 황로들이 강풍을 피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보이네요. 악천후 때는 에너지를 아끼고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날개 속에 머리를 넣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무렵 가마우지가 사냥에 나섰습니다. 궂은 날씨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죠. 가마우지는 물속 30m까지도 들어가는 잠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물살이 세서 물속이 흐려진 탓에 사냥이 쉽지 않네요. 드디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목보다도 두꺼운 먹잇감을 녀석은 단숨에 삼킵니다. 거친 자연에서 살아남는 일은 언제나 힘들기 마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관찰된 적 없는 군함조입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군함조는 시속 400km 속도로 날아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아리 태풍에 의해서 밀려온 것 같아요. 그 대부분 그 관찰 기록이 태풍을 전후로 관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몇 번의 기록은 있어요. 몇 번의 기록은 있고 그걸 사진 자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 그 아마 동영상으로 찍은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희귀새인 군함조도 이제 과거도 조류도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네요. 태풍에 바다 제비들은 무사했을까요? 태풍이 지나가고 며칠 후 다시 구굴도를 찾았습니다. 말라버린 밀사초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가 섬 중턱까지 올라와 소금기에 시들어버린 것이죠.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그 둥지 입구에서 사체들이 발견되거든요. 요 보시면 지금 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굴에 대부분 여기서 쉬거나 이게 굴 안에서 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바다 제비들도 수십 마리 희생됐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다 태풍까지 겹친 탓이죠. 요거는 가장 늦게 죽은 거, 요건 좀 더 빨리 죽은 거, 요것도 거의 비슷한 이 상태로 보면 메아리 태풍에 의해서 그 전과 후에 강한 바람과 또 그 지속적인 비에 의해서 결국 그 먹이 활동을 못 나간 겁니다. 최소한 열흘 이상 굶어서 죽은 겁니다, 이 사체들이. 바다 제비 둥지가 많이 있는 섬 정상부. 굴 입구에서 알을 낳고 죽은 바다 제비가 발견됐습니다. 궂은 날씨에 알을 낳은 어미새가 먹이 활동을 가지 못하고 배고픔에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둥지들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굴을 따라 이어진 둥지 안.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네요. 태풍 속에서도 알을 낳고 꿋꿋하게 품고 있었군요. 바다제비의 포란 기간은 40일 정도 되는데 부부가 4, 5일마다 번갈아 알을 품습니다. 저녁 무렵 바다로 나갔던 배우자들이 며칠 만에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다 제비들은 청각이 발달해 배우자가 내는 소리를 듣고 둥지로 찾아 들어갑니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집. 오자마자 알부터 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배우자와 임무를 교대하는 것이죠. 배고픔을 견디며 알을 품었던 바다제비는 오랜만에 둥지 밖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날아가기 위해서죠. 바다제비의 알 품기는 철저히 부부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다라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거죠.
7월 말 유난히 길었던 장마도 지나갔습니다. 피서객들이 솜을 찾았습니다. 막디 맑은 가거도 앞바다. 도시인들에게는 청량제와도 같겠죠. 미역과 톳 같은 해초가 갯바 위에 붙어 크게 자라나 있습니다. 소라, 홍합은 물론이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보기 힘든 거북손도 흔하게 보입니다. 과거도 안반조간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착장 앞 수심 5m 바닷속. 건강하게 자란 감태와 다시마가 수중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초밭에는 주둥이가 대롱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긴 실비늘치 새끼들이 모여 삽니다. 천적을 피해 숨기 좋고 영양 염료와 플랑크톤 같은 먹잇감도 풍부하기 때문이죠. 멸치떼도 보입니다. 이맘때면 알을 낳으러 해변 가까이 물이 지어 오는데요. 멸치는 바다제비가 좋아하는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어떼가 많다 보니 가거도에 철새들이 많이 찾는 것이지요. 바닷속은 암초지대로 이어집니다. 이곳도 어류들에게는 훌륭한 은신처죠. 불볼락은 바위 틈이나 구울 속을 특히 좋아합니다. 암컷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낳는데 1년 내내 볼 수 있는 가거도 토착 어종입니다. 구울 속은 농어가 차지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먹이 활동을 하러 얕은 바다로 온 것이죠. 돌돔도 산란하기 위해 암초지대로 왔습니다. 자리돔 역시 산란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컷이 암초 주변을 청소하면 암컷이 바위 위에 알을 낳습니다. 아열대성 어류인 자리돔은 난류를 따라온 것입니다. 가거도 바다는 물고기들의 천국입니다. 서해에 분포하는 230여 종 중 절반 이상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만큼 오염되지 않고 잘 보존된 바다는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주변 섬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심이 90에서 100m 정도로 매우 깊은 곳이기 때문에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특성, 잘 보존된 환경 특성 때문에 여러 생물이 같이 동시에 수화생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어장 가거도 바다. 가거도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돌돔이네요. 물살 센 암초 주변에서 여름이면 잡히는 녀석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마리수가 적어 낚시로나 잡는 돌돔을 여기서는 그물로 건져 올립니다. 근육질이라 최고급 횟감으로 유명한 돌돔은 살아있는 채로 육지에 팔려나갑니다. 돌돔 그물에는 다른 대물들도 걸려들게 마련이죠. 오늘은 넙치가 덤으로 잡혔네요. 어부들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물코가 큰 그물을 써서 어린 고기는 잡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끼리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어업 형태죠. 많이 잡으면 한 50마리 하루에요? 네. 지금은 안 잡힌 거예요. 여기는 자연산밖에 없어요. 양식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도 안 맞고 또 지형상 여러 가지를 봐서는 양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연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연산. 네. 완전히 청정해. 섬 사람들은 자연이 준 혜택을 누리며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삽니다. 바다제비 2마리가 당했습니다. 몸통은 없어지고 날개만 남은 걸 보니 천적에게 희생된 겁니다. 너무 약한 개체가 그 바깥에 나와 있다가 당했거나 또는 저녁 무렵에 일찍 들어온 개체들이 좀 당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다제비를 공격한 것은 바로 매. 바닷가에서 방금 사냥을 마친 녀석이 젖은 털을 고르고 있군요. 이 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매는 주로 초저녁 시간에 섬으로 돌아오는 바다제비를 공격합니다. 외딴 섬에서 번식하는 바다제비에게 매는 가장 무서운 천적입니다. 밀사초 수풀 속 바다제비 둥지에서 뭔가 꿈틀거립니다. 새끼가 막 알에서 나오고 있군요. 어미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혼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잠시 후 다행히도 둥지를 나갔던 어미 새가 돌아와 갓 태어난 새끼를 품습니다. 또 다른 둥지. 이 집에는 태어난 지 3일 된 새끼가 있습니다. 털도 뽀송뽀송하게 난 게 제법 바다제비 티가 나죠? 바다제비는 태어나서 2, 3일까지는 부모 중 한 마리가 둥지에 남아 돌보아 줍니다. 저녁이 되자 조용하던 새끼가 어미 새에게 보채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어미가 입을 크게 벌리자 새끼가 부리를 집어넣습니다. 어미는 먹잇감을 토해내 새끼에게 먹입니다. 바다에서 잡은 먹이를 반쯤 소화시켜 오일 형태로 위 속에 저장해 두었던 거죠. 새끼는 더 달라고 난리네요. 어미 새는 새끼를 달래면서 끌어안습니다. 한 번 토해내서 먹이고 나면 더 이상 위 속에 오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보채던 새끼는 어미 품에서 잠이 들었네요. 이 집도 엄마 새가 혼자 새끼를 돌보고 있네요. 잠시 후 먹이 활동을 나갔던 아빠 새가 며칠 만에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새끼는 아빠를 처음 보지만 본능적으로 다가갑니다. 아빠 새는 새끼를 품 안에 품습니다. 며칠 동안 육아를 담당했던 엄마 새와 교대하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바다제비 부부는 뺨에다 서로의 부리를 비벼댑니다. 진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다새는 보통 부부 사이가 돈독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다제비는 유별하다고 하네요. 보통 그 조류 중에 그 암컷들이 새끼를 부양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바다제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공동 육아하고 공동으로 먹이를 주고 새끼를 품는 것을 거의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바다라는 환경 안에서 먹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부모 중에 한 개체만 새끼를 키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8월로) 접어들자 항구안이 북적입니다. 쾌속선을 타고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네요. 몇 년 전부터 가거도가 외부에 자주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거도의 살아있는 자연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발길이 늘어나면서 가거도 일대 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조심해야겠어. 바다제비 둥지가 몰려있는 부속섬 구굴도의 밀사초지대. 거기 작업 많이 진척됐나? 몇 년 전부터 외래 식물이 들어와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바로 쇠무릎 풀입니다. 바다제비에게 둥지를 제공하는 밀사초는 쇠무릎 풀에게 서식지를 뺏기고 있는 상황. 원래 이 섬에 없던 쇠무릎 풀은 사람 왕래가 많아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무인 도서고 많은 낚시인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쇠무릎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쇠무릎 풀은 바다제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갈고리처럼 생긴 쇠무릎 열매가 자라나는데요. 바다제비들은 이런 쇠무릎 열매에 걸리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독도와 구굴도에서 쇠무릎 풀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제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안군청에서는 쇠무르프를 퇴치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상황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군요. 뿌리까지 캐면 아래에 있는 둥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상부에 있는 줄기만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둥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위에 지상부만 제거하는데 제거해도 문제는 또 다시 줄기들이 슈트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문제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제거가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빼어난 경관 속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품고 있는 섬 가거도. 섬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며 보존해왔기에 가거도는 생태 보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발길이 많아지고 난개발이 된다면 섬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 바다제비들이 먹이를 찾아 바다로 나간 낮 시간. 어린 새끼가 외롭게 둥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가 알에서 나와 3, 4일이 지나면 부모 새는 모두 둥지를 떠납니다. 먹이를 줄 때만 가끔 둥지에 들를 뿐이죠. 늦가을이 되면 이 녀석도 어미 새들 따라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 5년 지나 어른이 되면 번식을 위해 다시 이 섬에 날아올 것입니다.